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효진 아나운서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볼 거고요. 궁금한 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자기가 없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 제 이름은 김효진이고 지금 라우드지에서 소확점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리포터 그리고 MC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효진 아나운서님이 이제 아나운서가 되었던 약간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연 언니 편을 보긴 했어요. 굉장히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쫙쫙쫙 밟고 오신 분이고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아나운서가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BJ였는데 그때는 전혀 뭔가 리포터가 된다던가 뭐 아나운서가 된다던가 전혀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막 방송을 하다가 서울에도 뭐 공개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자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스포츠 쪽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했는데 이건 약간 비하인드인데 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스튜디오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가 여기였고 옆에는 아나운서 분들이랑 또 다른 스포츠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는 되게 막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머리도 이렇게 톡톡 때리시고 막 되게 막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나운서 분은 되게 굽신굽신하시고 막 이렇게 되게 대우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싶은 거예요. 친한 것도 아니었어.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별다를 거 없어 보였어요. 뭔 차이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내가 그 전에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런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방송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BJ를 그만두고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BJ를 당장에 그만두진 않았어요. 조금씩 이제 놨던 건데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스포츠 쪽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는 방송이 있는데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 아나운서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거기서 수연 언니도 만났어요. 첫 인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수연 언니를 진짜로 뭐 장난처럼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수연 언니를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살짝 텃세가 있었어요. 전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좀 배척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수연 언니만 나한테 말 걸어주고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진짜 갓수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수연 언니가 갑자기 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에 아나운서를 찾는데 오디션 한번 봐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어떤 친구 한 명이랑 한번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망했죠. 당연히 난 너무 못했어. 그때 본격적인 아나운서 일은 여기가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못했죠. 너무 떨리고 해가지고 종이를 이게 만약에 A4 용지잖아요. PD님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진짜 종이를 막 이렇게 떨었어요. 진짜 MSG 하나 안 치고 막 이렇게 떨다가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를 잘 봐주셨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나운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규 과정은 아니에요. 내가 지원을 하고 내가 뭐 거기서 면접을 보고 뭐 1차, 2차, 3차 거쳐서 아나운서가 됐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희한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고 뭐 본인의 운도 솔직히 저는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길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면접만 고집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한번 다 지원을 해보고 작은 일이라도 어쨌든 저도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는 기회를 잘 잡은 거고 그 기회를 준 거는 수연 언니고 그래서 수연 언니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분이네. 엄마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리그 아나운서를 시작을 했고 그 하던 와중에 대구 FC에서 제안이 와서 그렇게 또 리포터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된 거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기 일 하고 있으면 한 번씩은 다 기회가 와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맞죠.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쨌든 이 맞아요. 방송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긴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때의 그 수치심? 응. 그런 것들이 음.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찐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응. 바뀌셨나요? 그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 다 좋게 생각이 돼요. 그분도 지나고 보니까 되게 친근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렸어서 20대 초반이어서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를 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 아나운서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뉴스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리포터나 기상캐스터도 저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잘 진짜? 모르시는데 저도 기상캐스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와중에 기회가 와서 한 거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멘탈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막 무너지고 엎어질 때마다 수연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너는 면접에서 많이 안 떨어져 봐서 그런다고. 너는 면접을 많이 안 받지 않냐. 그래서 많이 떨어져 봐야 그렇게 니처럼 안 흔들린다.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게 저는 뭔가 면접을 보고 이런 과정을 많이 안 거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나중에 온 거죠. 지망생 시절에 왔어야 했던 엎어짐과 그 과정들이 나는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나운서가 아니다. 그러면은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SNS에서도 그렇고 저는 방송인이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왔죠? 네. 무슨 질문이었죠? 장점. 장점. 일단 게임을 예로 들면 저는 게임을 저도 자주 하잖아요. 자주 즐겨 하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쿠폰을 한 장씩 줘요. 왜냐면 내가 MC이기 때문에 MC 이제 끝나면 쿠폰이 남잖아요. 그래 막 뿌려드리고 나면 그래서 그런 거 한 장씩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보람차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거를 받음으로써 뭔가 내가 이 일하기 잘했다.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 보일 때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좋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제가 관종이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점은 공인인 분들은 다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비판이 아닌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내 말투가 싫대요. 그래서 내 말투는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이런데 사투리가 듣기 싫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웃는 것도 보기 싫대요. 내가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지? 이런 정말 원색적인 비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내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비판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한 거기 때문에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정말 비난들은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입은 예전에 BJ 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어차피 바꾸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의 수입을 봤을 때 어때요? BJ 때도 저는 되게 오락가락했어요. BJ 때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제 나이 또래 치고는 그때 진짜 잘 벌었거든요. 지금 별풍선 환전한 거 보면 그때 제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억 얼마가 찍혀있어요. 환전한 것만? 그래서 그 정도 벌었었는데 그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거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 환전 그게 2억 얼마 찍혀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방송 일이 돈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돈 잘 안 되고 그냥 요즘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리고 행사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수입 좀 되고 하면 한 달에 아프리카에서 많이 벌었던 게 1,000 넘었거든요. 1,000 넘었었는데 요즘 또 잘 벌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못 벌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요. 그 맥시멈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는 손가락 빨고 있어요.
게임 쪽으로 어쨌든 네.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본인이 게임 취향 제 취향이요? 게임 취향? 음, 저는 FPS나 이런 거는 어지러워서 못해요. 모바일 게임 그리고 롤플레잉 뭐 심즈 이런 건 진짜 밤새서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해 뜰 때까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남을 정도로 심즈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롤러코스터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되게 PC 게임은 자주 했었고 모바일 게임에 미쳐 살아요. 거의 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려놔요. 그리고 1일 퀘스트 깨고 그 다 깨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서 한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계속 하고 만약에 제작을 했는데 이걸 빨리 완성시키려면 또 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뽑기 할 때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버는 건 다 여기 들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하다가 뭔가 전향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저한테 DM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길게 답해주거든요. 왜냐면 내가 남들이 못해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저는 그 남들처럼 예쁘지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그냥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질문이. 근데 난 외모가 안 예뻐요 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보시면 아나운서 일하는 분들 보면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진짜 예쁜 편 아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예쁘게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진짜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막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 미인상은 어떻게 찍어도 예뻐요. 그것처럼 자기의 개성을 키우는 게 좋아요. 아나운서들도 요즘은 책상 앞에서 원고 읽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자기의 끼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매력을 키우고 자기의 장점이 만약에 무표정 너무 못생겼어. 근데 웃는 게 예뻐. 그러면 자주 웃으면 되는 거거든요. 면접관 앞에서도 그 웃으면 되는 거고. 그것처럼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를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강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원서를 많이 넣으면 다 안 돼요. 솔직히 이 원서 얘기는 내가 할 건 아니지만 길은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뉴스가 하고 싶어서 뉴스만 이렇게 가는데 게임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원하는 인재상이야. 그럼 일로 틀 수 있는 그 융통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있었지? 나이? 나이는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어릴 때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 30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너무 자기가 안 된다고 나이의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대에 갑자기 굵직한 걸 맡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소소하게 자기를 키우는 그리고 쌓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세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 방송 쪽의 일의 공통점은 뭐라도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버티면 돼. 저 초반에 맞아요, 버텨야 돼요. 제가 초반에 카트라이더 리그 오디션 볼 때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예요. 그냥 이 정도? 지금도 떨려요. 저 큰 무대 설 때는 전 약 먹거든요. 그 좀 덜 떨리게 하는 약을 먹을 정도 아직도 떨려요. 근데 아직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동안은 그걸 쌓은 거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어떨 때 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 떨지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대 때는 경험하세요. 효진 아나운서님이 되게 좋은 그 다음에 되게 뭐 특별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효진 아나운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네. 또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 큐 한번 해주세요. 큐. 감사합니다.